안녕하세요. 덴젤 워싱턴입니다. 오늘 해법 영상은 기어 도데카헤드런입니다. 제가 구매할 때는 기어 도데카헤드런 3라고 들었는데 제가 1, 2 버전이 있는지 또 차이점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어 도데카헤드런 해법 영상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 영상이 없습니다. 이 해법 영상은 제가 해외 유튜버 영상을 참조를 했고요.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한 80% 정도는 참조했고, 20% 정도는 역시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외형이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떴는데, 그 영상에는 다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는 거, 이제 순차적으로 이어져서 되는 사항만 되어 있고, 안 되는 몇 가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초반부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어쨌든, 한번 말씀드리면서 섞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센터 조각 옆에 디귿자, 정확히 디귿자 모양인 애들이 있고, 요렇게, 물론 디귿자 형태이긴 하지만 스티커가 이렇게 떨어져서 붙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원래는 한 조각에 요렇게 생긴 거 두 개, 요 디귿자 두 개, 이렇게 총 네 개가 쌍이 돼서 이렇게만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가 네 개 있다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도 이런 게 네 개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 노란색, 파란색이 이쪽에 가서 붙고 이렇게 면에 붙고 노란색 디귿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요게 여기로 와야 되고 파란색 디귿은 여기 있죠. 파란색 디귿은 여기로 와야 이제 커플이라는 한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섞으려면 요걸 이제 깨야 이제 섞어지겠죠. 이렇게 깨서 섞는데요. 제가 이걸 해보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처음 1단계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1단계가. 그 해외 영상 보면 1단계는 뭐 공식 따로 없다고 하면서 그냥 뭐 잘 상대 옆에 있는 센터 틀어뜨리지 말고 잘 해봐라라고 하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장 큐브 같으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한 가지 예 말고 옆에가 자꾸 깨지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아마 다 출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 찍으면서 출연하는 거 몇 개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그 1단계만 따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제가 많이 돌렸죠? 많이 돌렸는데 지금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얘네 둘은 절대로 색깔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이 돌렸지만 모두 얘네 둘은 색깔이 같다. 그래서 디귿자하고 톱니하고는 얘네는 떨어지지 않는 세트입니다. 자, 이제 아무 센터 하나 잡고 이제 빨간색이랑 연 보라색이라 그러나요? 요 옆에 이렇게 생긴 붙어 있는 걸 찾을 거거든요. 디귿자 말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그럼 여기 있으면 얘를 이쪽이랑 붙게 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은 얘가 움직이는 선은 이 선이니까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요 옆에 붙어요. 얘는 요쪽 옆으로 가서 붙어야 되거든요. 얘는 이제 생각이 쉽게 말씀드리면 얘네 둘이 스티커가 떨어져 있죠. 그럼 떨어져 있는 스티커는 여기도 스티커가 떨어져 있으니까 요 떨어진 쪽에 가서 붙어야 돼요. 그럼 여기 빨간색은 스티커 쭉 붙어 있죠. 그럼 여기 빨간색 쭉 붙어 있는 쪽에 가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연보라색은 쭉 붙어 있으니까 이쪽에 쭉 붙어 있는 쪽에 가서 붙고 빨간색도 쭉 붙고 떨어진 스티커는 여기도 떨어진 스티커 옆에 가서 붙어야 맞는 거죠. 요거를 사실은 알아내는데 좀 쉽지가 않았죠. 왜냐면 전 이거를 다 이렇게 섞고 나서 이제 뭐 영상을 들었으니까 언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면서 하는데 너무 금방 지나가요. 1단계는. 그래서 제가 이 1단계 하는데 꽤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이걸 혼자 알아냈는데 물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요렇게 요 두 개가 여기로 와야 되죠. 그럼 요런 경우는 요거를 한 칸 이렇게 위로 올리면요. 요게 언제까지 올려야 되느냐, 언제까지 올려야 다음 회전이 이루어지냐면 요게 다음 센터를 만날 때까지예요. 그럼 얘가 여기 가서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올리고 여기 밑에서도 밑에 있는 조각이 요 센터를 만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요렇게 만나죠. 그럼 요때까지가 돌리는 겁니다. 자, 다시요.
자, 이걸 맞추려면 일단 한 칸 이렇게 올립니다. 한 칸 올려서 방향을 틀어줄 거거든요. 올린 후 얘를 상층에서 이렇게 틀어줄 거거든요. 틀어줄 때 지금 보라색이 이렇게 돌아서 왼쪽으로 가야 요 보라색 왼쪽하고 맞겠죠? 이제 오른쪽으로 틀면 무슨 말씀인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으로 제가 틀어볼게요. 오른쪽으로 틀어서 튼 후 이렇게 하면은 요 색깔이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 상태로 돼야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맞추기 전에 제가 형태를 다시 한번 연출해 볼게요. 네,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맞추는 방법은 얘네가 지금 얘가 여기로 와야 되니까 이 방향을 한번 틀어줘야 셋이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트는 게 기준이에요. 얘 둘은 가만히 있다고 가정하고 요 센터를 회전하면 이제 얘네 셋이 만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회전할 때는 이 왼쪽으로 회전해야 요게 요 밑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린 후, 한 칸 올린 후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얘랑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가 맞았고 이 큐브의 특성상 여기를 맞추면 반대편도 맞게 되어 있어요. 이 반대편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맞추면 두 개씩 맞아요. 자, 이제 요 옆에 있는 거, 뭐 이쪽이든 이제 총 6개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이니까 6개거든요. 이제 하나 맞췄기 때문에 한 쌍, 두 쌍만 더 맞추면 됩니다. 이거든 아무거나 보이는 거 먼저 하면 되는데요. 지금 요 노란색, 파란색이 여기가 있죠. 그럼 노란색, 파란색을 내리면 또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요걸 제가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하느라 옆에 있는 조각이 깨져요. 맞춰놓은 게. 그래서 깨지고 나면 얘는 맞는데 얘는 깨지고 그럼 얘를 다시 맞추면 얘는 깨지고 무한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혹시 깨뜨리게 되더라도 바로 복구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요거는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단은 이 맞춰 있는 걸 옆에 두고 지금 센터 방향은 같죠. 이렇게 가로 방향. 근데 얘가 이렇게 가서 붙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지금 개념은 요거를 요렇게 돌리는 게 관건이냐, 이거를 이쪽으로 이제 옮기는 게 관건이 이제 문제냐인데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요.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일단 요걸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요. 지금 여기 맞는 조각을 이렇게 두고 요 센터에 방향이 같잖아요. 방향 같게 두고 그럼 이제 여기 가서 붙어 있겠죠. 방향 같게 두고 요걸 요렇게 회전해서 이 센터랑 방향이 다르게 이건 가로로 되어 있지만 얘는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대신에 요 두 개는 방향성이 같죠. 이렇게 가서 붙었으니까 이제 요거 맞추는 이제 공식은 아니고 아까 했던 것처럼 할 건데 그 과정에서 얘가 깨져요. 이렇게 아까 기억나시죠? 요거 맞추려면 한 칸 올려서 이걸 회전해서 맞추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대로 하면 올려서 파란색이 위로 가야 되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파란색이 위로 올라가고 노란색은 아래로 내려오겠죠. 요거 분명히 한 칸 올린 다음에 요걸 우회전할 거거든요. 아까도 그렇게 맞췄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깨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모양을 제대로 맞춰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깨진 게 복구가 다시 안 되거든요.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발견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이거 발견하느라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제가 아직 부족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씀이죠. 요렇게 만든 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센터 조각은 방향 다르고 요 두 개가 맞게 한 후 요걸 아까 하듯이 한 칸 올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파란색이 위에 가야 되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쓸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지금 깨진 조각을 찾아서 다시 맞춰야 돼요. 요게 지금 연보라랑 빨강이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요거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얘가 틀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서 맞겠죠. 그럼 빨강 연보라가 여기 있죠. 빨강 연보라가 맞죠? 그럼 이 빨강 연보라 조각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죠? 여기 있죠. 여기. 자, 이제 두 번째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까 그렇게 깬 후 이 옆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다음 사례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로 뜨죠. 이게 하나 맞춰져 있는데 이 옆에 조각을 맞추고 싶을 때 그러니까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억 큐브가 돌리다 보면은
워낙 좀 그 많이 해보기 전에는 변수가 커서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요걸 맞추고 싶은데 여기는 맞춰져 있고 얘랑 얘랑 센터 방향이 같을 때 이렇게 노랑 파랑 이렇게 연보라 빨강이 이렇게 방향이 가로 방향으로 같잖아요. 가로 방향으로 같을 때 요 옆에 붙을 조각이 여기 달라붙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 달라붙어 있으면 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깬다고 했지만 깨졌지만 실제로는 깨진 게 아니거든요. 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방향이 같을 때 요 옆에 붙을 조각이 여기 붙어 있거나 여기 붙어 있을 때 좀 맞는 조각. 그럼 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요걸 요로 해야 되니까 요거를 아까는 이 센터를 돌렸잖아요. 근데 지금 센터를 돌리면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센터를 돌면서 얘랑 얘랑 둘이 같이 돌잖아요. 영원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원히 같이 도니까 얘랑 얘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센터를 돌리는 게 아니고 얘를 돌려야 돼요. 그럼 얘를 돌리려면 이쪽으로 돌릴 건지 이쪽으로 돌릴 건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쪽으로 돌리면 보시겠지만 연보라가 왼쪽으로 가죠. 이렇게 돌리면 근데 왼쪽에 이제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으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밑에가 빨간색이고 밑에가 빨간색이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 맞고 이걸 맞추고 싶을 때 여기 붙어 있을 때 돌릴 때 이쪽인지 이쪽인지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여기도 맞아요. 당연히 반대편도 맞았겠죠. 여기도. 그럼 지금 우리가 요거 두 쌍을 맞췄기 때문에 네 개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다 지금 색깔을 맞춰주고 있는데 안 맞고 6개가 다 틀어져도 혹은 뭐 4개가 틀어져도 전혀 상관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뒤집는 공식을 써야 되거든요. 이게 맞추는 과정에서 뒤집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4개가 맞았다는 건 얘는 당연히 뒤에도 맞았을 테고 얘도 이 뒤에도 맞았을 테니까 4개가 맞았다는 건 남은 2개는 맞춰진 4개를 깨지 않고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개를 맞췄을 때 처음에 2개 맞췄을 때는 분명히 어떻게 하다 보면 깨져요. 거의 깨져요. 그래서 깨지지 않는 아까 모양을 기억해야 되고요. 4개를 맞추고 나면 나머지 건 깨지지 않고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남은 조각은 요거죠. 단 이제 돌릴 때 막 돌리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 이게 깨지니까 깨지지 않게 돌려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돌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조각을 찾는 과정에서는 공식은 없지만 얘가 깨지지 않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요 흰 조각, 녹색 조각 여기 있네요. 또 떴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이네요. 복습이 돼서 요 조각이 맞춰져 있으면 얘를 맞추고 싶으면 이렇게 센터 방향은 가로 방향으로 같고 여기 옆에 붙을 조각이 여기 달라붙어 있거나 여기 달라붙어 있으면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 이때는 이걸 돌리지 않아. 이걸 돌리면 얘랑 얘랑 계속 같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위 상판을 돌릴 건데 이때 어느 방향으로 돌릴지 그럼 이쪽으로 돌리면 흰 게 아래로 내려가니까 안 되겠죠. 이쪽으로 돌리면 녹색이 아래로 가니까 지금 맞죠? 그럼 돌리는 방향으로 요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돌리다가 이렇게 짠 만나면 그때 얘를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좀 뭐 번거롭다 그럴까요? 힘들다 그럴까요? 1단계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보통 큐브는 이제 단계를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요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단계를 마쳤습니다. 네, 잠깐 끊고 2단계 다시 오겠습니다. 네, 1단계에서 변형을 약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지금 1단계에서 하나를 맞추고 나면 이제 나머지 이 반대편도 맞으니까 한 쌍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4개를 맞춰야 되는데 4개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쌍 보니까 요 떨어진 조각이 여기 붙어야 되는데 옆에 가서 잘못 붙었고 여기도 이 떨어진 조각이 요 옆으로 가서 붙어야 되는데 잘못 붙었으니까 지금 2개는 맞고 나머지는 요 두 조각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이제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때 제가 보여드릴 때 맞춰져 있는 조각의 이 센터 방향성하고 가로 방향이죠. 이것도 가로 방향을 맞춰 놓은 후 이걸 이렇게 돌려서 센터는 방향이 달라지고 요 옆에 붙은 조각이 같은 방향이 되게 한 후 이렇게 해서 공식을 쓰는 거였잖아요. 공식이라기보다는 그쵸?
다시 돌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제 맞춰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걸 보시면 지금 이제 방향성이 세로니까 우린 가로로 두고 쓰잖아요. 방향성이 세로일 경우 얘는 이렇게 하는 건 또 헷갈리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패턴을 배운 적도 없고 뭐 어떻게 여기서는 어떻게 맞춰야 되지 하는 과정에서 또 뭐 헝클어져요. 헝클어지니까 요거를 이제 항상 이 1단계에서 맞출 땐 요 맞춰진 조각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놓고 쓰는 걸로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간단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는 맞춰진 조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렇게 맞춰진 방향하고 이렇게 맞춰진 방향하고 사실은 여기서 작업을 하시니까 맞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가로 방향이면서 얘도 가로 방향으로 맞춰 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미리 방향은 틀어지고 얘는 맞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좀 설명을 어렵게 하나요? 여기서 보시면 맞춰진 건 가로 방향, 얘도 가로 방향.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려면 요렇게 돌려서 하나, 둘, 요렇게 방향하고 요렇게 방향 맞고 얘는 방향성이 틀려야 이제 해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만드는 거고 얘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는 그냥 오른쪽으로 그대로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그냥 자동으로 얘 두 개는 맞고 여기에 틀어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바로 해결해 볼까요? 바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가 맞았을 경우에 이렇게 두 개 있을 경우에 이걸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죠.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걸로 할 거면 방향을 틀어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틀어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얘랑 방향 다르고 방향 같고 이렇게 만들어서 할 건지 아니면 이걸로 하려면 얘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만들어져 있는 같고 다르고 뭐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거 가지고 하되 요거 밑에 있는 걸로 이렇게 틀어서 할 거냐 얘를 가져다가 바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아까는 이제 요걸로 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요거 땡겨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땡기면 방향성이 같죠? 자, 이제 이렇게 틀 때 얘를 중앙을 어디로 회전시켜야 되느냐 얘를 우회전해야 회색이 위로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요 그 연녹색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우회전 시켜야 되겠네요. 그럼 올려서 상판을 우회전 시킨 후 이렇게 내려오면 자 맞았죠? 하지만 위에가 깨졌잖아요. 자 근데 깨질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깨진 게 아니고 바로 맞출 수 있다고 그랬죠? 요 위에 거랑 방향성이 같을 때 맞춰진 조각과 요 조각이 요 밑에 가서 붙어 있을 때 여기 밑이나 요 위에 가서 붙어 있을 때는 바로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렇게 돌리면 얘랑 영원히 따라 돌기 때문에 이걸 돌리는 게 아니고 얘를 돌려야 돼요. 얘를 이렇게. 그럼 돌릴 때 일로 돌릴 거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게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돌리면 왼쪽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면 얘도 맞고 얘도 맞는 상황이 나오죠. 말씀드렸지만 두 개가 맞으면 하나는 자동으로 맞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얘는 조각이 여기 있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이 같고 맞은 조각과 방향성이 같고 센터 조각이 여기 붙을 조각이 요 위에 달라붙어 있을 때 혹은 여기 위에 달라붙어 있을 때는 바로 맞출 수 있죠. 이렇게 돌리면 보라색이 아래로 내려가네. 아 그럼 맞죠. 그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얘도 맞고 둘, 셋, 넷 다 맞고 이렇게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1단계 맞추는 이제 방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2단계는 요 톱니를 바꾸는 단계인데요. 지금 우리가 1단계에서 여기 센터 조각하고 요 옆에 붙어 있는 조각을 맞췄잖아요. 이제 요 디귿자를 이제 색깔을 맞춰줄 건데 이 디귿자는 톱니랑 같이 돌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다닌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 디귿을 여기다 맞춘다는 건 노란색 톱니도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요 색이 다 맞게 돼 있어요. 지금 얘네 쌍도 같이 이제 돌거든요. 우선 여기서 쓸 공식은 기어 큐브 때랑 똑같아요. 기어 큐브는 혹시가 아니고 대부분 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만약에 안 하셨으면 어차피 이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 기어 큐브를 아시는 분들은, 요 두 조각 바꾸는 거 아실 거예요, 아마. R2U. 그래서 지금 R2U를 두 번 해야 되죠. 요거랑 요거랑 바뀌면 기어 큐브도 대부분 요 두 개만 바뀐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리고 그것만 언급하는 해법 영상도 많은데요. 요 두 개를 바꾸게 되면 동시에 밑에 것도 두 개 바뀌고, 이 중앙층 조각도 얘랑 대각선으로 바뀌고, 얘랑 대각선으로 바뀌어요. 기어 큐브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요 위에 두 개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거 두 개, 이거 대각선 해서 모든 조각이 다 바뀌게 돼요. 그거였는데, 그거죠. 그런데, 이거 해외 영상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따라해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게 몇 번을 돌려봐도. 그래서 제가 알아낸 건, 그 사람은 이제 되는 경우 하나만 했었는데, 제가 알아낸 건 공식을 요 떨어진 부분을 보고 쓰느냐, 요렇게 돌려서 디귿자를 보고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두고 쓸 때랑 이렇게 두고 쓸 때랑 다른데, 두 가지 모두 알 필요가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하나로 제가 한 공식만 쓰도록 제가 유도? 하여튼 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공식도 약간 변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간단한 걸로 제가 이제 만들게 됐고, 요거는 뭐 제가 발견하느라 한 2주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아직 부족해서 오래 걸렸다는 거죠. 일단 두 개를 바꿀 건데, 자, 일단 보이죠, 여기? 녹색이 여기로 가야 되고, 요 흰색이 여기로 가면 이렇게 색이 다 맞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바꿀 두 조각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 디귿자가 아니고 여기 점 찍혀 있는 떨어진 요 조각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요렇게. 자, 기어 큐브에선 이렇게 두 개 바꿀 게 있으면 이걸 상판으로 두고 공식을 써서 상판 두 개가 바뀌고 밑에 있는 게 두 개 바뀌었는데, 제가 쓸 공식은 바꿀 두 개를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써야 돼요. 정면으로 바라보고 쓰면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수직으로 바뀌게 되고 뒤에도 이렇게 수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네 개가 맞겠죠? 그리고 기어 큐브에서는 이렇게 공식을 쓰면 이 얘랑 그 대각선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대각선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중앙층에서 이제 방향이 바뀐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수평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돌면 이렇게 대각선이 되겠죠. 당연히 방향을 틀었으니까. 이때는 중앙층에서 이제 수평으로 하게 되는데, 교환되게 되는데, 이걸 이 방향으로 쓰면 수평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대각선이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두 개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노란색 맞으셔 있는데 이게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두 개를 바꾸게 되면 얘는 깨지지만 다시 얘를 복구할 때가 오거든요. 다른 걸 교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요 두 개를 바꾸는 상황이 되고, 요 떨어져 있는 요 조각을 이렇게 바라본 후, 우측에 바라본 후 정면을 바라볼 겁니다. 이제 공식을 쓸 건데요. 일반 기어 큐브에서는 R2U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R2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단 R2가 얼만큼 돌리는지가 이게 좀 기어 큐브는 이게 헷갈려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얘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R1이고 R2인가. 그래서 돌릴 때는 일단 여기 얘랑 밑에 있는 거 수직 밑에 여기. 네, 영상이 중간에 끊어졌네요. 이제 휴대폰이 영상이 자동으로 끊겨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조각을 바꾸려면 공식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진 조각을 우측에 보고 공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기어 큐브는 R2U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R2는 좀 같이 돌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R2는 요 바로 이렇게 쭉 수직선 밑에 여기 조각을 엄지손으로 잡고, 이 엄지손은 요게 요쪽에 붙을 때까지 돌려야 돼요. 그게 R2예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잡고 여기 붙을 때까지입니다. 자, 그럼 R2가 엄지손가락이 붙었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R2. 그 다음에 이제 U를 할 건데, 어디까지가 U냐? 요 조각이 180도 회전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 파란색이 왼쪽 갈 때까지 돌리면 돼요. 여기 보시고. R2, U. 파란색이 왼쪽으로 갔죠? 다시 요 밑에를 잡고, 요게 상판이니까 요 밑에를 잡고, 이게 요를 만날 때까지. 다시 R2 만났죠? R2
다시 U 하려면 이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U 하고 요게 원래 기호 큐브인데 이 큐브는 한 번 더. 요걸 제가 이제 발견했죠. 요걸 다시 R2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다 맞았죠. 요게 이제 아까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조각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 대각선 조각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깨진다는 건 바꿀 게 하나 더 있다는 거거든요. 바꿀 걸 하나 더 바꾸고 나면 깨졌던 게 다시 대각선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다 맞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R2를 한 번 더 한다는 거 그게 이제 기호 큐브랑 다른 면이고 이건 뭐 제가 자랑할 만한 거죠.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찾는데. 사실은 아직은 제가 고수라면 그런 거 뭐 하나 그 발견하는 것 따위는 뭐 중요하지 않을 텐데 제가 아직 큐브는 그래도 몇 개 할 줄 아는데 뭐 만들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 거 찾아낼 때마다 좀 쾌감이 있죠. 그 해외 영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톱니 교환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2단계입니다. 끊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이 센터 조각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이제 막 하는 과정에서 센터가 뭐 틀어졌다 맞춰졌다 하거든요. 그 센터 조각이 지금 몇 개 맞는지 봐야 돼요. 개수는 6개가 다 틀어지거나 6개가 다 맞거나 2개가 안 맞고 4개가 맞거나 2개는 맞고 4개가 안 맞거나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6개가 다 안 맞거나 6개가 다 맞거나 이렇게 2개 맞고 2개 틀어지거나 4개 맞고 2개 틀어지거나 그래서 일단 6개가 다 맞으면 바로 해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개가 안 맞으면 공식 한 번 쓰면 이 바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바로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개수를 6개를 만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그럼 4개만 뒤집는 공식이 하나 필요하고 이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6개 뒤집는 공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2개가 필요해요. 4개 뒤집기, 6개 뒤집기. 자,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중앙층은 4개가 다 맞았어요. 그럼 요 위층하고 밑에 층이 안 맞죠? 그러면 우리가 2개 바꾸는 공식은 없어요. 2개 회전하는 공식은 없기 때문에 4개 쓰는 공식을 쓰면 지금 4개 쓰는 공식을 쓰면 6개가 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2단계를 거쳐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2개가 안 맞다는 건 2개만 맞게 할 수 없으므로 요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개가 맞았다면 우리 쓰는 공식은 4개 쓰는 공식이니까 중앙층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가 맞았다는 건 4개가 안 맞은 거고 4개 뒤집으면 바로 맞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따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2개 안 맞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4개의 공식밖에 없으므로 4개를 중앙층을 다 뒤집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두고 이제 요 위에 안 맞는 거 2개를 놓고 쓰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를 놓고 요 디귿자 오른쪽에 두고 쓰셔도 되시고 요 떨어진 거 놓고 쓰셔도 되세요. 자, 공식은 그렇습니다. 공식은 이 오른쪽 걸 돌리면서 왼쪽 거도 내려오게 되거든요. 기억 큐브의 특성.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왼쪽을 그대로 잡으면 이렇게 하면은 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번 쓰는 공식은 이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릴 거예요. 같이. 그리고 얘를 따라갈 거예요. 자, 이제 따라가 볼게요. 자, 공식은 이제 왼손 오른손 같이 이렇게 돌리면서 이 중앙 센터를 따라갑니다. R 다 만날 때까지 만났죠? 가만히 있고 여기서 이제 R 했잖아요. 그럼 이제 U 프라임을 할 건데 이때는 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저는 계속 여기를 응시할 거예요. 새로 오게 되는 센터를 볼 거거든요. 자, U 프라임 얘는 이제 갑니다. 가고 새로운 애가 이제 이렇게 U 프라임 왔죠?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R 프라임 하면서 얘를 따라 내려올 거예요. 이제 손은 동시에 갈 거고 이 왼손 오른손 동시에 돌릴 거예요. 얘를 따라옵니다. 이렇게 R 프라임 하고 여기서는 U 할 거예요. U. 단 얘가 절로 이동할 건데 따라가지 않고 여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쪽 얘가 일로 올 거니까. U. 여기 한 번이에요. 이걸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다시 R 따라갑니다. R 따라가고 U 프라임 때는 지켜보고 안 따라가고 이제 R 프라임 할 때는 같이 따라 내려오고 그 다음 U 할 때는 안 따라가고
지켜보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느냐? 전부 센터가 다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위아래는 안 맞았었잖아요. 이 공식을 쓰면 이제 4개가 이제 뒤집히기 때문에 6개가 전체가 안 맞는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 요 6개가 전체가 안 맞는 상황에서 해결하는 법은 자, 우선 뭐 아무데나 놓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놓고 쓰든 이렇게 놓고 쓰든 일단은 U'을 먼저 할 거예요. 자, 따라가진 않아요. U'을 해서 얘가 이렇게 올 때까지 U'.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상판에 요 밑에 있는 조각 얘를 엄지손가락으로 놓고 요 엄지손가락이 여기 만날 때까지 돌리는 거죠. R2죠. 그럼 자, 엄지손가락이 만났죠? 그리고 다시 여기를 U'. 아니, U죠. U. 자,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내려서 다시 한번 씁니다. 공식을. 이걸 따라가지 않고 여기 바라볼 거예요. U'. 그 다음 다시 상판에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여기를 엄지손으로 잡고 이렇게 돌려서 엄지손가락이 만날 때까지 그리고 U 그리고 다시 얘가 여기 만날 때까지 이렇게 만날 때까지 해주면 이제 센터가 다 6개가 다 맞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다 솔빙이 끝난 거죠. 요거는 다른 기억 큐브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 모양에 따라 왼쪽으로 돌리냐 오른쪽으로 돌리냐가 다르긴 한데 그걸 외우면 사실은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죠. 돌리다 보면 맞춰지니까 가뜩이나 외울 거 많잖아요. 자, 방법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세로선으로 4개가 안 맞을 경우 돌리다 보면은 맞는 순간이 나와요. 맞았죠? 그럼 얘도 맞았죠? 그럼 얘도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바퀴를 돌렸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방향성이 2바퀴 오른쪽 방향이 아니고 왼쪽으로 1바퀴 돌리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니었어요. 귀찮아서. 자, 이렇게 돼서 솔빙이 끝났습니다. 제가 다른 예외형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예외형은 센터 조각 6개 중에서 2개가 맞는 경우예요. 아까는 2개가 안 맞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2개 안 맞는 경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2개가 맞는 경우. 얘 하나 맞고 2개가 위아래가 맞죠? 그럼 중앙층이 틀어지고 틀어졌죠? 그럼 위아래가 맞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4개를 뒤집는 거기 때문에 지금에서 공식을 쓰면 이 4개가 다 뒤집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맞습니다. 아까는 반대 경우라 2번을 썼는데 여긴 바로 맞습니다. 자, 4개 쓰는 공식은 아시죠? 왼손 오른손을 같이 돌릴 거고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세로로 이동할 때는 따라갈 거고 가로로 이동할 때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R 하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R 그 다음에 U' 할 때는 안 따라가요. U' 할 때는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다시 R' 할 때는 따라 내려오죠. R' 할 때는 따라 내려오고 이제 U 할 때는 얘는 안 따라갑니다.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U 이렇게 한 번 다시 한 번 더 쓸 거예요. R 하면서 따라가고 U' 안 따라가고 그 다음에 R' 따라오고 U 안 따라가고 자, 그래서 기억 큐브에서는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보고 갈 거냐 안 보고 갈 거냐. 자, 그럼 지금 다 맞춰졌죠? 어차피 요거 공식은 전에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돌리다 보면 요 4개씩 맞으니까 그거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네.